안녕하세요, 슈입니다. 르브론이랑 조던에 대해서 항상 이제 또 비교를 하고 뭐 GOAT 누가 최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시대에서 뛰는 선수들, 같이 뛸 일이 없는 선수들, 전성기가 아주 다른 선수들, 아주 시대가 다른 때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본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. 그 시대에서 그 선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좀 비교를 하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. 조던은 둘이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죠. 조던은 폭발적인 데뷔를 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약했고 초반에는 근데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고 뭔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확실하게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진화를 계속했어요. 포켓몬처럼. 그리고 이제 장점을 보자면은 진짜 폭발적인 그 무언가가 있고 말도 안 되는 투지가 있어요. 점수는 항상 점수 조던한테 그런다잖아요. What's the score? 하면은 루키들이 뭐 점수 제대로 얘기하면 다른 팀들이 실수했다고 하고 조던한테는 항상 30점으로 이기고 있던 30점으로 뒤지고 있던 The score is always 0-0 그런 선수라고. 아, 그리고 항상 절대로 지게 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.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제 막 아쉽게 끝날 것 같더라도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선수죠. 르브론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데뷔했었고 플레이오프에서 초반부터 되게 견인을 많이 했어요. 팀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었는데. 그리고 지속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그 되게 유지를 잘하는데 아직도 17년 차인데 피크랑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. 근데 추가 기능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되게 불분명해요.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루키 때 보면은 그때 뭔가 더 이게 좀 부드럽게 뭐 더 많이 했고 오픈 점퍼 같은 것도 잘 쏘는 것 같고 이번엔 뭔가 요즘에 보면은 뭔가 좀 시간을 릅탄이라고 하잖아요. 계속 드리블하다가 막판에 약간 급하게 패스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없어지지 않는 버릇인 것 같고 장점은 되게 유지를 잘하고 장수 선수인 거죠. 쉬지도 않고 몸을 계속 오히려 막 벌크업 같은 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관절을 위해서 웨이드가 관절이 안 좋은 걸 보고 엄청 체중 감량을 할 정도로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고 페이스 조절, 뭐 사전 답사, 치밀한 계획 그런 거를 세우는 선수죠. 뭐 그만큼 이제 뭐 이번엔 안 되네 할 때는 좀 깔끔하게 포기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안 되네는 이 친구가 워낙 계획적이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해야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좌절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. 뭐 J.R. 스미스가 삽질했을 때 그때 동점이었는데 OT가 있는데 OT는 거의 버렸어요. 그때 이미 JR한테 막 짜증내고 눈 굴리면서 아예 그냥 그때 경기 버렸어요. 그건 조단이랑 확실히 다른 거죠. 그리고 뭐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스타 두 명이 2015년에 자기랑 같이 뛰게 된 스타 카이리 어빙이랑 케빈 러브가 빠졌을 때 그때는 이제 그걸 항상 핑계로 삼죠. 나는 스타 두 명이 빠졌는데 어떡하라고 막 이런 거. 자기 마인드에서 이미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. 이걸 어떻게 이길까라기보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원망도 있고 다음 계획을 하는.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러브론 제임스 같은 게 되게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짠다는 거죠. 농구 천재라고 많은 선수랑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죠. 조던은 좀 닥다는 걸 많이 하고 나만큼도 안 해? 나만큼만 해! 막 이런 거. 근데 조던만큼 할 수가 없고 조던만큼의 재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만큼 이제 팀 동료 역할을 뭐 지정해주거나 뭐 이렇게 뭐 리딩을 하거나 그런 건 없고 아, 그 대신에 이제 너는 이 정도야 여기까지야 뭐 이만큼 이상은 뭐 넘버지도 마 너네 할 게 이거야 그래서 뭐 한계 리미터 같은 거를 달진 않았어요 반대로. 그러니까 좋은 점이죠 어떤 면에서는. 르브론은 되게 토닥이고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래 이걸 잘하자 이런 거 있는데 잘하는 건 이제 팀 동료의 강점 같은 걸 잘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최적 활용할지 잘 가이드를 하는데 반대로 또 이 선수가 그거 말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약간 이제 시스템적으로 아니야 우리 시스템에서 넌 이것만 해야 돼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한계를 두는 거죠. 그게 선수들이 답답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같이 르브론이랑 뛰면은. 아, 그래서 뭐 케빈 러브나 그런 선수들이 와서 좀 힘들어 했었죠. 웨이드랑 이제 천국이었죠. 그럴 필요 없이 같이 그냥 뛰면 되는 거였으니까 얼빙은 아주 지옥이었죠. 아무리 맞춰주고 잘해주고 해도 뭔가 좀 어, 청개구리 같은 것도 있고 좀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그런 게데 데이비스는 약간 고마움을 잘 느끼고 어빙화되지 않게 그리고 관상을 잘 알아봤고 르브론이
얼빙을 겪어봐가지고 얼빙이랑 웨이드가 되게 베이스가 됐겠죠. 데이터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 둘의 장점이랑 단점이랑 그들이랑 같이 뛰었을 때 느꼈던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그런 거를 잘 기억하고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. 데이비스랑. 그래서 데이비스를 대하는 르브론이 지금 최적의 팀메이트고 그리고 데이비스 자체가 하드웨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르브론이 필요한 많은 걸 충족해주는 그런 선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케빈 러브나 이제 크리스 보시랑 뛰었을 때 항상 뭔가 빅맨들이 오면은 르브론이랑 하면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도태되는 느낌? 겉돌게 되는 느낌? 밖에서 3점을 쏘거나 아니면 좀 자리를 비워주거나 리바운드만 잡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크리스 보시도 프랜차이즈 플레이어, 케빈 러브도 둘 다 뭐 30득점, 15 리바운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어, 공을 그렇게 많이 만지게 되지 않잖아요. 르브론이 항상 가지고 있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래야 되니까. 근데 그거를 르브론도 많이 보고 듣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인터뷰도 많이 들었었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들었고 자기가 경기를 보면서 느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게 데이비스한테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고 되게 극진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. 그때 러브나 보시만큼 나를 원망하지 않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거. 그리고 또 데이비스 자체도 그 스킬셋이 약간 가드 같은 플레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맞는 거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주고 뭔가 더 불편한 건 없나요? 막 이런 서비스 정신이 보여주는 러브론이어가지고 앤더니 데이비스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센터 보기 싫어하니까 앤더니 데이비스가 드와이트 하워드나 자발 맥키 같은 애들 이제 몸 되게 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볼 배급 그러니까 앤더니 데이비스를 위해서 팀을 좀 맞췄어요. 이번엔 르브론을 위해서 맞춘 것보다 그건 되게 크게 뭐랄까 나름대로 좀 대인배라고 볼 수 있겠죠. 게으른 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이제 쉬면서 가자 쉽게 가자 그런 건가.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겪으면서 되게 훌륭한 엄마 역할을 더욱더 잘하는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 앤서니 데이비스랑 손 많이 잘 맞춰보고 피켄롤 같은 거 잘할 수 있는 론도 데려갔죠. 론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? 르브론이 많이 부딪혔고 셀틱스 때 그리고 론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떨어져 앉고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레이커스에서 되게 별로 섞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거. 론도가 르브론 꽁무니 따라가지고 챔피언 반지 끼니까 좋냐 이런 식으로 레이 앨런이 마이애미로 갔을 때 많이 놀렸었잖아요. 자기도 나름대로 각오가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데 오기 싫었겠죠. 근데 그리고 그런 론도를 뭐 부르고 싶지 않았겠죠. 자기도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론도가 하는 말 르브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온 거죠. 앤서니 데이비스를 위해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. 그 어빙이 있을 때도 막 약간 크리스 폴로 빨리 어빙을 대체하고 싶어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분이 들 필요가 없게 잘하는 데이비스였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은 뭐 안 맞는 선수가 있더라도 살짝 좀 거리를 두고 좀 지켜보는 그런 거였죠. 론도가 아무리 처음에 걷더라도 어빙한테 했던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. 르브론은 이제 컴퓨터 갖고 좀 예지력이 있을 정도로 보일 정도로 엔티시페이션 그런 게 되게 훌륭하다고 하네요. 두 수를 앞서간다고 하죠. 그래서 팀메이트가 거기에 컴퓨터처럼 이제 자로제한 듯이 움직여주면은 상당히 좋은데 조던 같은 경우는 되게 본능적이고 그 상황에 임기응변이 되게 도가 튼 거고 스스로 이제 칼갈이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분석하고 약점을 되게 열심히 파악하는 경우죠. 코트 밖에서도 되게 잔기술 있잖아요. 조던은 뭐 심판 특성 같은 거를 잘 좀 파악하고 어떤 심판이 오는지 보고 거기에 분위기에 맞추고 자신 유리하게 고지를 만드는 걸 좋아하죠. 상대를 살살 이제 상대 라이벌 같은 것도 자기가 친구인 것처럼 만들기보다 만들어서 코트에서 파이널스에서 만나서 찰스 바클리가 웃으면서 농담 같은 거 하면서 결국에는 바클리를 깔아뭉개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시간은 장기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결정적일 때 써먹고 약점 같은 거. 브라이언 러셀 같은 경우는 뭐 5년, 3년 전에 했던 말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약점 같은 걸 열심히 지켜보고 그랬다는 건데 조던 같은 경우는 복이 좀 더 르브론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. PPN이 알아서 잘 맞춰주고 알아서 잘 커주고 조던이랑 되게 여러모로 비슷한 선수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더 낫었죠. 수비적으로는 조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선수여가지고 근데 거울 같고 잘 커졌고 뭐 조던이 굳이 키우지 않더라도 알아서 이제 잘 맞춰주고 커주는 스타일이었고 어디 떠날 일 없으니까 주제 파악을 한 선수였으니까
그리고 기가 안 밀리는 감독을 만났잖아요. 필 잭슨 같은 처음에는 덕 컬린즈 같은 감독은 되게 조던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해. 조던 최고. 조던을 위해서 플레이를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별 성적이 안 좋았다가 필 잭슨처럼 약간 안 밀리고 기가 눌리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밀어붙여 보이지 않게 아이 다루듯이 조던을 잘 키웠죠. 아, 그리고 구단이 조던은 되게 잘 만들어주는 그뭐 제리 크라우스나 제리 라인스도르프 뭐 사이 안 좋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조던한테 필요한 팀을 잘 꾸렸어요. 팀을 잘 꾸렸고 알아서 되게 잘 했었죠. 로드먼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런 하퍼 같은 경우에는 조던을 되게 잘 막는 선수였는데 그런 면에서 또 와서 조던이랑 같이 뛰고 어, 르브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기가 좀 밀리는 감독들이랑 항상 있었죠. 르브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감독들, 검증되지 않은 감독들이 많았고 검증된 감독이 와도 르브론이 좀 말을 안 듣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, 어, 그 2015년 데이비드 블래시였나 유럽 경험 풍부한 감독 완전 개무시당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프랭크 보그 같은 경우도 아직 바지 사장 느낌이 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. 전술 잘 짰고 계획 잘 짰겠죠. 그래서 르브론의 인풋이 꽤 많았겠죠. 르브론이 좀 자기랑 이제 동등하게 뛸 수 있는 자기가 되게 우러러 보는 그런 감독이랑 뛰면 어떨까 싶어요. 국가대표에서 뛸 때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 슈셰프스키 감독 같은 경우는 르브론을 되게 크게 되게 대단하게 보고 르브론도 되게 슈셰프스키를 리스펙하는 게 뚜렷해서 좋았다고 하는데 그런 감독을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. 어, 스포스트라 같은 경우는 살짝 예외긴 한데 르브론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약간 좀 기 밀리는 분위기였고 포텐셜이 확실히 있었는데 떠나고 나서 나중에 르브론 같은 게 드센 눈치 봐야 되는 선수가 떠나고 나서야 좀 더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구단 자체가 르브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. 클리블랜드는 확실히 노답이었고 레이커스도 완전 엉망진창이었는데 매직 존슨도 이제 잘리고 르브론이 거의 GM식으로 팀을 잘 지금 맞춘 거죠. 그 전에는 막 엉망이었잖아요. 코트 밖에서는 또 비교를 한다면은 조던이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조던이 되게 한결같아요. 되게 조심스럽고 농구 외의 발언 같은 걸 할 때 나대지 않고 비즈니스 같은 거에는 관련된 거에는 입을 막 쉽게 열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욕을 먹어도 중립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. 아, 르브론은 늘 뭔가 더 하려고 지금 욕심을 많이 부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르브론 자체가 대기업이니까 이미지 유지상 계속 이거저걸 하자고 막 이게 오는데 거기서 반쯤 걸러내도 이만큼 해야 될 게 있는 걸 수도 있고요. 실제로 관심 분야가 많은 건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지 얼굴 침 뱉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. 되게 소신 발언, 정치적 발언 아니면은 그런 뭔가 푸시를 하면은 근데 되게 좀 큰 소리 쳤다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 내리는 걸 되게 많이 봤잖아요. 뭐 중국 이슈도 그랬었고 학교도 이렇게 I Promise School을 세우긴 했는데 논란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은 그 학교 운영하는 돈이 르브론이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반에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 학교를 멋지게 세우는데 그 학교에 대한 그 자금이 그 금전적인 뭐 financial support 같은 거는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뭐 공공학교 뭐 한 세네 개가 문을 닫아야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르브론이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좀 좀 충격적이었죠. 그런 건. 그런 거는 별로 좋게 살 수가 없죠.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뭐 이슈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. 뭐 중국에서는 난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보기 안 좋은데 뭐 인종차별 이슈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액티브하게 예, 시위를 하거나 그런 건 좋은데 아니 힘들게 그 법을 준비해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식으로 갑자기 중간에 안 뛴다고 했고 그리고 시즌이 아예 그냥 취소되면은 르브론이 손해인 거 누구나 다 알고
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잖아요. 이번에 르브론이 챔피언 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. 그리고 결국엔 지금 챔피언을 탔으니까 더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상황에는. 안 한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뛰었잖아요. 그냥. 그 뭐예요 그게. 그리고 그때 다시 뛰게 된 것도 조던이 어느 정도 설득하는 입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또 조던이 르브론 위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. 둘 다 되게 쪼잔하고 견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추격하고 있는 현역과 그리고 추격당하기 싫은 원로의 차이는 과연 어떨지. 아, 마이클 조던은 자기 길을 걸었고 뭐 누구를 따라서 간다 뭐 누구의 유령을 쫓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. 확실하게 자기 게 있는데 르브론은 그래서 좀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두루두루 잘하는데 느낌이 뭐냐면은 살짝 아쉬운 매직 존슨 그런 느낌이 좀 커요. 스카티 피펜 하드웨어를 가진 매직 존슨. 근데 매직 존슨만큼 그런 신적인 능력의 패서도 아니고 포인트 가드도 아니고 스카티 피펜처럼 그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미친 듯이 미친 들깨처럼 막 수비를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좀 항상 기복이 좀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 논란이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너무 다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하고 르브론 제임스는.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되게 웃기죠. 조금이라도 자기가 잊혀지기 싫어가지고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 다 준비해 놨다가 준비 자료는 있는데 준비 안 하다가 르브론 제임스가 그 3대 1로 뒤지고 있다가 클리블랜드 아니 골든 스테이트 이기니까는 그때 바로 준비해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냈다는 거. 르브론 제임스는 자꾸 이제 마이클 조던이랑 비교를 하거나 마이클 조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자꾸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문제죠. 사람들이 알아서 떠들게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길 가면 되는데 자기는 나는 뭐 내 길을 간다 이런 얘기 하고선도 결국은 계속 신경 쓰이는 거 보여요. 아,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색다르게 해야 될 텐데 글쎄요. 앞서 말한 것처럼 르브론은 게 확실하게 추가 장착한 무기를 딱 달고 거기서 뭔가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진화시키는 그런 게 없이 뭔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이 보따리 안에 있는 이거 가지고 계속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서 쓰면서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커요, 전 좀.